김태규 기자의 젠더 프리즘 오디오 클립 첫 회입니다. 젠더 프리즘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젠더 이슈를 소개하고 여성 혐오적인 사회 구조와 시선을 비판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얼마 전에 있었던 낙태죄 폐지 공청회 관련 논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낙태죄 개정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8일 열린 낙태죄 개정 국회 공청회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었었죠. 바로 이 공청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발언 때문인데요. 김남국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연구위원에게 낙태죄 폐지에 대한 20, 30대 남성들의 인식을 물었습니다. 김정혜 연구위원은 20, 30대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해서 그게 20, 30대 남성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인지를 재차 물었고요. 이 발언을 두고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이 낙태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의 의견을 뒤로 한 채 남성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조혜민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을 두고 죄책감과 자책감을 가져야 하나? 낙태가 죄라면 가해자는 여성이 아닌 국가다. 정치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낙태죄 전면 폐지에 앞장서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이 있던 당일 저녁, 김남국 의원은 조혜민 대변인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 통화에서 김남국 의원은 다짜고짜 왜곡된 브리핑이라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정의당이 하는 건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항의 전화 이후 이튿날인 9일,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의 항의 내용은 정의당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낙태죄 폐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다.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법안을 인질 삼아 압력을 행사한 것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믿기 어려운 명백한 갑질이자 협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30대 여성의 원외 대변인이다. 나이 어린 여성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김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김남국 의원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조혜민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질문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공청회 속기록 내용을 보면 김남국 의원은 김정혜 연구위원에게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낙태를 여성만의 문제로 생각해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남성이 함께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남성도 여기에 대해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남성들의 의견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낙태는 남성도 같이 책임질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정부 법안에 대한 남성의 평가를 물었다. 다음 이어지는 질문에서는 과거 낙태죄를 다룰 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충돌 문제로 바라봤는데 사실 여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30대 어린 여성 대변인을 강조하는 것이 불편하다. 정의당의 정치가 왜 이렇게 됐는가 묻고 싶다. 문제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모든 문제를 남녀 갈등의 시각에서 남자와 여자를 분열시키고 남성 혐오를 정치에 이용하게 됐는가? 라고 반박했습니다. 조혜민 대변인도 다시 한번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혜민 대변인은 문제의 핵심은 거대 여당의 의원이 타 당 대변인에게 협박성 전화를 했다는 것과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본인이 나이 어린 여성이자 소수 정당의 원외 대변인이라는 것이라면서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전화를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다선의 중년 남성 정치인이라도 그렇게 전화를 했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볼 때 공청회에서 있었던 질문은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는 남성들도 많다.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짚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이 정의당의 논평에 대해서 항의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에 대해 정식적으로 항의하면 될 일인데 전화를 통해서 협박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또 통화 내용도 문제였죠. 낙태죄 개정안을 볼모로 잡아서 협박하는 듯한 모습은
낙태죄 개정을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협상에 활용하는 폐해 정도로 인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항의 전화 자체도 문제지만 또 문제 제기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젠더 권력을 얻게 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전화로 항의하고 법안 통과 협조를 빌미로 협박을 할 수 있었던 건 조혜민 대변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이고 자신보다 권력이 적은 소수 정당의 원외 대변인이라는 사실이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심상정 의원 같은 다선의 국회의원이거나 연령대가 높은 남성이었다면 이런 방식의 항의를 하기는 어려웠을 테죠. 물론 김남국 의원 스스로는 정당한 항의 전화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은연중에 상대의 성별 그리고 연령, 지위를 따져서 협박성 전화를 해도 되는 상대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은 정의당이 남성 혐오를 정치에 이용한다고 비난했는데 사실 남성 혐오는 여성 혐오, 미소진이와 같은 선상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성 혐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구조는 남성 중심 사회이고 남성 혐오는 실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조혜민 대변인에게 항의 전화를 한 게 우리 사회가 가진 여성 혐오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누구나 여성 혐오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의 공방이 펼쳐지는 사이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낙태죄 개정 시한인 12월 31일은 이제 10여일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정 시한 내에 낙태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입법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이 떠안게 됩니다. 입법 공백으로 인해서 임신 중지를 시술한 의사가 영아 살해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되면 의사들은 임신 중지, 낙태 시술을 거부하게 되겠죠. 결국 처벌 조항이 유지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낙태죄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 한 명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낙태죄 개정을 협상카드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낙태죄가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투데이 신문 홈페이지에서 관련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 기자의 젠더 프리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